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0년간 벌어진 세계 10대 금융 해킹 공격의 절반 이상에 관여했다는 영국 민간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거의 유일하게 국가 단위로 금융 해킹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해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태성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관련 단체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금융 해킹 공격 사례를 분석해 최근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진 금융 해킹 사건 중 성공과 실패 사례 80건을 금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상위 10대 사건 가운데 북한이 관여된 해킹 사건이 모두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1위에 오른 해킹 사례는 지난 2018년 1월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를 상대로 벌어진 공격이었는데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 측은 북한이 연루된 단체가 당시 5억 3,4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뇌물 탈취에 역사상 가장 큰 해킹 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3억 9천만 달러 상당의 해킹 공격으로 세 번째로 많은 해킹 금액을 기록했으며 2016년 7월 인도 유니언뱅크 대상 1억 7천만 달러, 2018년 1월 멕시코 수출입은행 1억 1천만 달러, 2016년 7월 나이지리아 은행을 상대로 1억 달러를 훔치려 시도한 사건들이 각각 5위와 7위, 8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는 2016년 방글라데시 은행을 해킹해 8,100만 달러를 훔친 공격을 10위에 올리면서 이 공격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소행인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미국 법무부는 해당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더스 오브 크립토가 밝힌 5건의 공격 사례에 미국 법무부가 확인한 한 건까지 합치면 상위 10개의 금융 해킹 공격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0대 금융 해킹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은 정권 차원의 금융 탈취를 목적으로 해킹 공격을 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s even more unique about that is in comparison to China and Russia, which tend to leverage their cyber capabilities for more political goals and more political objectives, North Korea tends to target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ways to extract funds. Number one, as I just mentioned, is through SWIFT. And then also the other big way is through ATM cash outs, where they manipulate a server and they often have to rely on in-person money launderers and organized criminal groups to be able to cash out at ATM machines. But then besides banks, we have cryptocurrency exchanges, business email compromise schemes by targeting companies. There's various ways that North Koreans are monetizing. 전문가들은 해킹 공격의 배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공격 수단, 악성 코드의 구조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북한 해킹 조직들이 해킹으로 빼낸 가상화폐 자금을 모두 섞어 각각 다른 계좌로 보내 추적을 피하는 이른바 믹서라는 독특한 방식을 돈 세탁에 활용하는 것도 북한의 해킹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주민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또 고질적인 식량난과 의료 상황 악화로 대다수 주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일부 특권층만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나 인터넷 사용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엠네스티는 6일 세계 인권 현황을 조사한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지난해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보다 엄격하게 북한 주민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과 미흡한 의료 체계로 고통받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 정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지난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로 인도적 지원 물자와 합법적 수입품뿐 아니라 밀수까지 중단돼 북한 시장 내 의약품 부족 사태가 야기됐다며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의료, 식량 서비스 부족 사태에도 북한 내 극소수 지배층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명목상 무상 의료 체계가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제공되는 유상 진료 서비스가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형태의 통신이 여전히 엄격히 통제되며 극소수의 지배층만이 인터넷이나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나라 안팎에서 사람 사이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데 있어 어떠한 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또 북한의 학교와 보건시설 중 절반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고 1,000만 명의 인구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봉쇄로 식량 수입이 크게 줄고 장마당의 식품 가격이 폭등해 대부분의 식량을 장마당에서 자급하는 취약계층이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은 비핵화의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과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이미 제재가 부과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동맹과 함께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have a clear objective as it relates to North Korea, which is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I should say. We're of course continuing to enforce sanctions. We're consulting with allies and partners. 사키 대변인은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시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consider some form of diplomacy if it's going to lead us down the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선택한다면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비핵화를 최종 조건으로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한편 사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함경난도 심포 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용 선박이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연구단체 보고서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해당 보도를 봤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군사적 고려 사안들에 대해선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대북 정책의 목표는 위협의 근원인 북한의 비핵화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 방안을 놓고 논의와 분석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 결정은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뤄질 것이란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최근 잇따라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해당 미사일에 대한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 심포조선소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관련 움직임 보도에 대해선 북한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무기 등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미국 간 협상 교착 국면의 장기화를 고려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핵능력 강화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용환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8일 한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거나 향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또 북한 정권이 당장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해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며 당분간 저강도 도발에 주력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살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수해 등 삼중고로 인해 극심한 경제난에 빠진 상황이라면서 대외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도 사실상 중단된 만큼 자국 경제에 내실을 기하며 도발 기회를 엿보는 게 북한 대미 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탈북해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출신 탈북민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를 위해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지역 언론으로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출신 탈북민 여러 명의 한국 정착 소식을 최초로 보도했던 바이칼 데일리는 6일 탈북민을 도운 러시아인 인권 변호사가 지난해 여름 비밀리에 탈북민을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인터뷰에서 북한은 모두 형편없는 액수의 보수를 받고 똑같이 붙잡혀 살고 있으며 일부는 수용소에 갇혀 총살당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자유로운 사회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도운 러시아인 мя하노바 변호사는 이들이 해외 노동을 마치고 북한으로 송환되면 특정 이유로 처형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불법 월경을 시도하다 러시아 당국에 붙잡혔지만 2019년 5월 유럽 인권법원이 러시아 당국에 이들의 북한 송환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 강제 북송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